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최대 투자처 안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성을 조사한 지 한 2달 가까이 되는데요. 캐면 캘수록 참 신비롭고 재미난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경기도권에서는 다른 도시들 같으면 많이들 발전이 됐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또 철도가 생기고, 그런데 안성은 유일하게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철도가 없고요. 굉장히 낙후화되어 있습니다. 땅값도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비싸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경기도 지방 같으면 과밀 억제권역이라 해서 더 이상 공장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공장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공장들이 오산이나 평택이나 화성으로 많이들 갔지요. 그런데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땅값이, 공장을 설립하는 땅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성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안성으로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안성에서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성에는 제일 중요한 기업이 꼭 들어와서 필요한 도로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성에 집가도 오르고 최대 투자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안성의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성의 마지막 퍼즐, 안성의 또 다른 엄청난 계획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형성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10년 안에 인구 30만 8천 명이 되려면 반드시 이곳이 계획대로 개발되면 인구 달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곳이 어디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 투자처 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안성시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안성시 전체 국토의 72%를 안성시에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절대농지도요. 절대농지도 SK하이닉스가 130만 평 정도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한 20배 이상을, 그 이상을 절대농지를 풀었어요. 그리고 전 국토의 72%를 풀었다는 것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굉장하죠. 네. 그리고 가연 치수장 폐지로 인해서 그동안 묶여있던 상수도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요.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 구간에만 4개의 나들목이 들었습니다. 다른 광주라든지 용인에도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용인과 안성을 보면 용인은 훨씬 더 크죠. 용인은 100만 도시인데요. 안성은 고작 20만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성에 4개의 나들목이 들어섰을까라는 것들을 좀 보면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 안성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4개 내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안성 IC가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점수가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일반적인 계획들이 선 상태에서 IC가 개통되는 게 보통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안성이 1개도 아니고요, 2개도 아니고 4개의 나들목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 안성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특히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랜드마크 바우더기 휴게소가 10만 평이나 생깁니다.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랜드마크라 했는데요. 이 바우더기 휴게소는요, 10만 평이면 그 고3 저수지를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휴게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성의 스타필드 2020년입니다. 내년입니다. 영업 개시입니다. 이게 고양의 2배, 그리고 화남의 2배 정도 크기로,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크기의 규모로 2020년 내년에 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안성 테크노밸리가 내년입니다. 이것도 2020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화가 80%의 지분을 가져가고 있고 안성시가 20%의 지분을 가져가서 안성 테크노밸리라는 첨단 사업 부지가 형성이 돼서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성 시민의 그 염원이었던 철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택 부발선 철도 사업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제4차 철도 사업이 계획이 있었죠. 동탄, 안성, 진천, 청주 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이 계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성에는 무려 16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죽산에 가보면요. 죽산 관광단지가 40만 평이나 2020년에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2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시기를 좀 보면요. 구리와 포천간은 벌써 개통이 됐죠. 2017년 6월 30일에 개통이 됐고요. 1차 구간과 2차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성까지는요. 2022년 한 2년 조금 더 남았어요. 2022년에 완전 개통이고요. 안성에서 세종까지는 원래 2025년까지였는데요. 2024년 6월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출범 이래 50년간 그 한국 경제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경제 발전의 신화로서 내려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신화가 주목받았던 만큼 제2경부고속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의 경제적인 효과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가 좀 빨라집니다. 총 연장 거리는요. 129km예요. 129km. 1단계 구리에서 안성까지가 71km고 안성에서 세종까지가 58km죠.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에서요.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데 70분에 그냥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빨라졌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종 행정 수도로 오는데 1시간 10분이면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이면 구리에서 안성까지 71km가 완공이 되어 개통되고요. 총 공사비는 2조 9,993억 원이고요. 보상비는 359억 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한국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통 시기가 1년 6개월간이나 좀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구간에 보면 좀 주목할 점이 안성 구간을 요 구간을 보면요. 무려 4개의 IC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는 1개, 2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안성 구간만 4개입니다. 그래서 그 안성 구간에 대해서도 이따 지도를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구리하고 포천은 2017년 6월 30일에 개통이 돼가지고요. 운영 중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특별한 이유는 시속 200km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한국형 스마트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첨단 고속도로로 설계되어서 이게 보면은요 무인 롤링 시스템으로 톨게이트가 불필요하고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로드킬이 생기잖아요. 야생 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동물들이 싫어하는 전파를 내보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요. 차와 차가 달리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전방에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 뒷차에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 사이에 인터넷이 소통이 가능해서 1km마다 이런 인터넷 기지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위치를 한번 안성에 4개의 IC가 생긴다 그랬는데요. 그 안성 IC 생기는 곳을 집중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미리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요 위가 여기가 생기는 게 사실 원삼 IC입니다. 용인에 지나가면서 유일하게 원삼 IC가 생기고 여기입니다. 요 부위가 SK 하이닉스가 요 부위에
생깁니다. 그리고 요게 따라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뭐 여기가 안성이거든요. 북가연리 요 경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오는 IC가 바오드기 휴게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고3 저수지를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곳에서 여 위에서 보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고3 저수지가 다 보입니다. 이 고3 저수지 수변도 관광특구로 해서 개발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10만 평이 건설이 되면서 여기에 스마트 IC로 빠집니다. 고3 저수지는요. 네, 스마트 IC로 빠져서 진출입이 가능한 스마트 휴게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으로 가다 보면 또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 있죠.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도 보면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로 3루로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교차로가 되겠죠. 여기에 보면 램프가 생겨서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4차선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몇 번이냐면 306번 지방도로인데 여기 4차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또 내년에 이제 설계 들어가고요. 공사를 경기도에 물어봤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했더니 내년에 한 몇 개월 뒤면은 요게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로 그 후년에 4차선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동아방송대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동안성 IC가 있습니다. 이 동안성 IC의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안성이 그동안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은 이 서쪽에 이게 공도 쪽 있죠. 공도 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게 경부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요 중심은 사실은 이거 안성시청이죠. 한경대학교도 있고 뭐 여기 제 안성 1산업단지는 또 위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는 이 아래쪽 서운면 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시청이 있고 터미널이 있는 요 가운데 38번 국도가 이렇게 내려가지요. 거기에 보면 요 위치에 요게 동신초등학교와 종합운동장 사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핵심적인 그 수혜지. 네, 대부분 뭐 고3이나 이런 데서 내리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성 분들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이제 정중앙, 안성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내리면 5분이면 시청, 이 도심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울 갔다가도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핵심 지역은 이 부근, 그리고 사실상 이쪽에는요, 엄청난 개발 계획을 사실은 또 잡고 있어요. 생각 이상으로 지금 안성시에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38번 국도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10십자로 만나는 곳에서 다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요 길을 따라서 이 종합운동장이 있고 야구장도 있고 보조구장 2개 있고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배드민턴장, 수영장 다 있습니다. 아파트는 여기에 동이 18개가 되어 있는 홍익 아파트가 있고 세대로 보면 한 6,000세대 이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2차선이었는데 여기가 4차선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수변, 금강저수지, 안성 시민이 사랑하는 금강저수지가 이렇게 끼어 있고 여기도 전체적으로만 약 40만 평 정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보면요. 여기가 이제 4차선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년 초에 거의 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금강초등학교를 가서 요 도로가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4차선이 됩니다. 이게 안성시청에서 오는 도로예요. 네, 302번 도로죠. 요 도로가 따라서 2차선으로 오면 여기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개발 계획이 딱 잡힐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을 정말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도 안성맞춤 랜드가 있고요. 여기는 사계절 썰매장이나 결혼식장이라든지 뭐 박두진 문학관도 있고요. 남사당 전수관도 있고요. 여기도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더니요. 이 위쪽으로는 전원주택지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미리 뭐 말씀드리면 평당 100만원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도 전원주택지가 토목공사 해가지고서 150평으로 잘라놨습니다. 이런 게 평당 100만원, 90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쪽은 다 거의 주거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좀 크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장중리에 보면 마둔저수지라고 합니다. 이 마둔저수지에 왜 여기 IC가 생길까 저는 처음에 고민을 더 많이 했고요. 이거 가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다 산으로 둘러싸있고 저수지 하나 있는데 생각했더니 여기는 보니까 JC더라고요. 이게 평택 제천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에 갈아탈 수 있는 여기에 분기점이죠. 예, JC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둔저수지 안에 붙어있는 금강 IC인데 여기서 보면 분기점 역할을 하는 JC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IC가 됩니다. 여기도 네, 하이패스로 나갈 수 있는 기능도 되게끔 해서 톨게이트가 형성이 되고요. 또 그 아래 보면 여기입니다. 바로 잘 보시면 이 곤충과 사람들이라는 여기가 마을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가보면요. 여기까지 끝이던데 여기서 쭉 봤거든요. 이렇게 회차로가 댕겨서 여기가 서운면입니다. 서운면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입장하고 경계선인데 근데 여기에 왜 생겼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했는데 여기는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더라고요. 이쪽은 다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여기도 땅값이 제가 부동산에 들려봤더니 굉장히 쌌었거든요. 뭐 30만원, 40만원 평당 이랬던 곳이 여기도 50에서 지금 100만원 사이로 막 다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생기냐면 여기 보면 미양 제2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요. 안성 제4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이거 중소기업 이거 산업단지도 또 생겨요. 여기에 신기리에 여기도 또 엄청 크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산업단지, 3산업단지, 4산업단지, 미양 농공단지, 미양 제2 일반 산업단지, 중소기업 산업단지 여기 가면 KCC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거기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협동화 산업단지, 농협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도 있고요. 의외로 여기가 기업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IC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여기에서 빠지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여기 입장저수지 있죠.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됩니다. 지금도 가면 입장저수지 가면요. 여기 보시면 전원주택이 너무나 이쁘게 잘 잡혀 있죠. 이런 곳에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이 위쪽으로요. 이게 골프장이 18홀이 다 생깁니다. 여기서 아래로 다 내려다 보이게끔 해놔서 여기에 골프텔도 있고요. 리조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종합병원이 들어옵니다. 한 800병상 정도 되는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이쪽에 뭐 이 저수지 수변을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요 입장에 기공식을 했어요. 여기도 이미 기공식을 했고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여기에 서운 입장 IC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또 이 근처에 보면 여기서 한 몇 킬로죠? 한 6, 7킬로 보면 입장 휴게소 요 뒤에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천안 국가대표 축구장이 또 결정이 났습니다. 이쪽에 축구장 12개가 생겨요.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운동장 거기에 4배 규모로 여기에 또 확정이 돼 가지고요. 천안시가 이번에는 따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근처에 이만큼 좋은 호재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이곳에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동안성 IC 그리고 이게 정확한 명칭은 바우덕이 휴게소로 정해졌습니다. 여기가요.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이제 위성지도로 본 내용들이고요. 정확한 이게 고3 저수지고 이렇게 휴게소에서 다 내려다 보이고 여기가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 산 15번지 이것도 번지수까지 이번에 바뀌었고 요게 306번 지방도입니다. 이렇게 따라 내려가면 이게 동화방송대까지 쭉 삼중면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여기가 바로 램프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여기서 벌써 이게 4차선이 안성시 보계면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인데 이게 내년에 완공이거든요. 여기 도로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그 작업을 다 해놨고요.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개통이 되면 삼성에서 입구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요까지 4차선에 붙은 면적만 200m가 넘습니다. 이 200m가 넘는 면적을 다 붙여서 삼성에서 다 사놨어요. 이게. 그리고 이 주변으로 보면은 다 삼성들이 그 이 길 따라 다 매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에서 여기는 공사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삼성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개발이요, 심상찮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가보시고 여기가 어떤 형태로 여기 건물이 4층짜리가 다 지어져서요. 아마도 여기에 뭔가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저도 조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강면 장중리에 있는 금강 IC 위치, 네, 요 빠져나가는 그런 쪽이고요. 여기는 서울면 삼평리에 있는 서울입장 IC 위치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요게 스타필드입니다. 이건 하남에 2배 규모로 지금 되어 있어서요.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게 내년입니다. 내년에 지금 가면 한 5, 6층 이상 올라가 있어요. 토목 작업해서 막 건축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내년에 이게 개통입니다. 위치를 보면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끼어 있어요. 그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이 바로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죠. 여기서 딱 끄지면 바로 여기에 붙었어요. 여기가 신세계 스타필드인데요. 이것도 한번 지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고 그랬죠. 이게 38국도 타고 쭉 이 38번 국도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평택시청이 있고 여기입니다. 네. 여기죠. 여기가 안성 IC. 네, 안성 IC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네,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빠지고요. 내려오다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나요? 올라가서 빠지고 내려오다가는 이렇게도 빠지네요. 어쨌든 빠져 들어가면 바로 여기가 2020년 스타필드 예정인데 벌써 그림에서도 많이 올라갔죠. 여기입니다. 너무나 위치가 좋죠. 바로 빠지면 그리고 규모가 뭐 고향의 2배, 하남의 2배 정도의 크기의 규모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정말 막힐 도래 38번 국도인데 여기 하도 막혀서 평안 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를 뚫었습니다. 뚫어가지고 여기를 길 건너가게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막혀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용의동,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반도 유보라, 그리고 이쪽엔 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지역으로 다 둘러싸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서 이 뒤쪽으로 4차선이 지금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되고 양진중학교도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뒤쪽으로 우회하게끔 하는 그런 도로들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가가 알아봤더니 평당 250 이상씩 가더라고요. 4차선에 이렇게 계획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이 앞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비싸고 이 안쪽에 있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쪽에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쌉니다. 어쨌든 바로 근처에 있는 게 이게 바로 평택이 아니라 안성 땅입니다. 안성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데 안성에서 만들고 평택 사람들이 다 사용해서 여기 세수입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안성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평택 사람 돈은 평택 사람이 쓰고 세수입은 안성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라 안성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타필드 쪽인데요. 스타필드 요 내용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뭐 조감도 보면 아쿠아필드, 수영장, 목욕장,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시네마 진짜 복합 대형 쇼핑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테마파크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어지니까 내년이 정말로 기대되는 한 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성에서 크게 보는 게 뭐냐면은 안성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안성 테크노밸리는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은 축구장 83개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요, 110개 기업이 들어서는 규모예요. 안성 테크노밸리가. 그러니까 안성시가 인구를 지금 18만 몇천만, 한 19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30만 8천 명을 잡아놨어요. 10년 안에. 그러면 안성시 지금의 인구의 반이 늘어난다고 생각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늘어나냐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잡지 않고요. 이런 안성 테크노밸리나 물류센터나 지금 기업들이 막 지금 안성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오고 땅값이 저렴하고 시에서 뭐 여러 가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1위로 또 뽑혔잖아요. 지금 안성이요. 그 안성시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개선도 전국 1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성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축구장 83개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준공이요 2022년입니다.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규모로 가는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 한화에서 80%, 안성시에서 20% 출자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조감도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안성시
자, 이달 초 경기도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2022년 준공 목표 100개 기업 입주 및 4,300명 고용 효과. 와, 굉장하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는 분들은 양성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성면에 보면 동항산업단지 및 양성면입니다. 그 양성면에서 바로 내려오는 쪽인데요. 여기 한번 지도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지도에 있는데요. 사업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이고요. 약 26만 평. 시행자는 안성 주식회사 테크노밸리고 하나그룹이 80%, 안성시가 20% 출자를 한 거고,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 5년인데요. 총 사업비가 2,200억 원. 개발 방식은 제3섹타 방식, 민관 합동 개발입니다. 여기 보면 양성이 있죠. 양성 3.1운동 만세고기랍니다. 내려오게 되면 여기 동항 1, 2 산업단지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양성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이렇게 크게 엄청난 26만 평이나 개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도 보면 문흥 일반산업단지, 원공 물류단지, 그리고 이 산업단지, 공도 일반산업단지, 마정 일반산업단지, 안성 제1산업단지, 마산 제2산업단지 정말 많습니다. 안성이 산업단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주면서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1위로 뽑힐만 한 것 같아요. 네. 자, 보면 안성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경위 및 추진계획 보면 2018년도부터 투자 의향서 제출했죠. 올해 볼게요. 올해 보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가 됐고요. 7월 달에 안성 테크노밸리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안성시 하나도시개발, 하나건설, 그 다음에 안성사무소가 8월 달에 개소가 됐고요. 자, 이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2020년에 초에 1사분기에 되고요. 토지보상 착수가 2020년 내년입니다. 다 2분기에. 산업용지 분양 착수가 2020년 2분기 때. 그리고 토지 사용 가능 시점 공장 착공이요. 상반기.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고요.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023년. 그리고 단지 조성 공사가 2024년 하반기에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지금 계속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성시 하나도시개발, 안성 테크노밸리 조성, 양해각서 체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로 안성이 정말 성장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요, 보면 평택 부발철도 건설,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 거예요. 평택 부발철도 건설이 조기에 이제 추진하자고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하고 각 지자체, 안성시장, 용인시장,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이천시장, 이렇게 용인시장까지 해가지고요. 다 각 지자체들이 모여서 좀 빨리 진행하자라는 협약식을 5월에 맺었는데, 이번에, 지난달인가요? 제가 확인했는데, 이 평택 부발선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점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요. 실제 점수가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관계자 나온 얘기가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평택 부발선 이 조기 착공하는 이 부발선은요, 이 제3차 국가철도망입니다. 지금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그 수도권 전철은 제4차 국가철도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평택 부발선 같은 평택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가지고서 부발로 이어지는데, 이 라인도 지금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좀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건 좀 지나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안성에 철도가 없었는데 이제 철도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 너무나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안성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희소식은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서요, 안성, 진천, 청주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 처음에는 안성, 진천, 청주공항 했다가요, 중간에 올해 9월이죠. 화성시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화성, 동탄이죠.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수도권 전철 청주까지 연장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동탄입니다. 동탄에서 안성,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죠. 거기를 거쳐서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서 여기 오창에 보면 청주공항이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평택에서 이제 뭐 가도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차로 이렇게 철도까지 생기면 동탄에 있는 많은 인구들이 인천을 안 가고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겠죠. 충분히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명칭이 사실은 수도권 내륙철도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내륙선 철도 구축 사업은 이제 3월 28일이에요. 올해 2019년 3월 28일 안성시와 진천군, 청주시 간의 공동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2020년 말,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말까지 확정된 예정인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요,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광역자치단체 정도로부터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고요. 최종 계획은 2020년 말에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다 이러니까 그동안 이 화성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화성시에서 3월 28일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9월 24일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워크숍을 갖고 이러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내년에면 결정이 날 건데 이것을 위해서 이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TF팀을 안성시에서는 구성을 해갖고 각 담당자들로 배치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이쪽에 이것도 정말로 괜찮은 철도 라인인 것 같아요. 이 라인하고 평택 부발선 라인이 두 개가 철도가 된다면 진짜로 안성시는 날개를 단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전,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해서 수도권과 중부 내륙, 청주공항, 진청, 안성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동탄까지, 그러니까 화성까지 참여를 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성에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까지 12.1km, 진천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는 12.4km, 그리고 동탄에서 안성까지는 28.8km, 충북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까지는 22km고요. 청주공항에서 오송까지는 22.5km입니다. 뭐 요런 라인, 기존의 수서, 성남, 용인 라인이 있죠. 요 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보면 또 안성이 정말로 대단한 게 이 전체적인 보세요. 정말로 이게 물류부터 해서 산업단지들을 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도도 보면요, 노곡 일반 산업단지, 가요 일반 산업단지, 뭐 여기 다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되고 있고 하는 이런 단지로 안성시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1위가 된 이유가 있을 만큼 열심히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안성시라고 보면 되고요. 네, 마지막 지금 이제까지 왔는데요. 안성 죽산관광단지라고 있습니다. 네, 이 죽산면에 관광단지가 되는데 이게 무려 약 4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은 2014년 1월에 안성시가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라고 있어요. 저 서해종합건설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서 2015년에 착공 목표로 추진되었는데요. 이게 중국 투자 자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국 투자 자금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국하고 중국 간에 사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드 때문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국 그 기업이요 투자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지부지하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 실제 여기는요 부지를 95% 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00억 원 이상을 이미 투자를 했고요. 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요 내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골프장, 호텔, 콘도, 힐링센터, 식물원 등이 이제 들어설 계획이고요. 공사 시에 연 10,000명 이상, 운영 시 연 1,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국 자금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고요. 여기에는요 160실 규모의 호텔과 180실 규모의 호텔, 그리고 70실 규모의 콘도,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힐링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요. 운동 오락시설 지구도 있는데요. 거기에 뭐 골프장, 루지, 카트 경기, 뭐 사이언파크, 익스트림 스포츠, 키즈 테마파크, 뭐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발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안성, 죽산 이렇게 돼 있죠.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 협약식에서 여기 서해종합건설과 중국 만술달 발음도 잘 안 되는데요. 만순달 그룹이라고 하네요.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 자금은 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였네, 예전에. 됐는데 이게 중국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현재 서해종합건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요. 실제 2014년부터 쭉 오다가요. 지금 현재 실제 보면요. 올해 볼게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 예정이고요. 6월이었으니까 요거로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안성 죽산 관광대 조성 계획 승인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착공이 될 그런 부지가 요 부분. 요게 무슨 저기냐면 17번 국도라인입니다. 17번 국도라인이고 여기서 제가 미리 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일주 IC까지 한 4km, 삼성 하이패스 IC까지는 약 3km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안성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안성의 또 다른 엄청난 계획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형성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10년 안에 인구 30만 8천 명이 되려면 반드시 이곳이 계획대로 개발되면 인구 달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곳이 어디일까요? 첫 화면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성이 그만큼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안성에 큰 또 규모의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성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쪽은 분명히 서쪽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동쪽 안성맞춤 IC가 왜 동쪽에 생길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준공되어지고 또 이제 세워질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안성의 전체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은 그래도 안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성은 투자의 도시고요. 안성만큼 투자의 매력적인 도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성을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안성이 어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축이 어디 쪽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안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좋은 투자의 모델이 바로 안성시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